XSFM입니다. I, D, W, K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은 그 주권을 표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인내하고 나불거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해드려야죠. 정보는 안 알려주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선택을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내기들이나 하는데 전파를 낭비하면 안 되죠. XSFM 지방선거 특집 제6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매일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근데 진짜 매일? 진짜 매일이요? 휴일은 놀아야죠. 주 5일? 예. 네. 영업일 기준. 영업일 기준 매일. 네. 솔직히 얘기해야죠. 와. 네. 지난번에 제가 또 어려운 말 한 것처럼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압니다. 실천해서 보여드려야죠. 그럴 거고 저희들 영업 기준으로는 저희들은 일요일부터 녹음합니다. 예. 그리하여 노는 날 없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계속 이럴 건 아니죠? 아, 미쳤습니까? 선거 방송만 이렇게 되는 거죠? 산소 모자라 죽을 거예요. 아, 다행이다. 잠시 후에 일정을 알려드릴 겁니다. 민주주의의 축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오늘로 딱 30일 남았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생 간이 과세기업 XSFM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제 옆에는 민주주의의 무덤 결혼을 26일 앞두고 있는 안외로워 이용 상근 기자가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간이과세 기업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네. 그냥 그지라는 거죠. 딱히 직업은 없는데 무직이라고 쓰기 딱히 수입도 민망하니까. 없어서. 예, 민망하니까. 이게 인생 살아봐야 500만 원 벌기가 근데 존나 힘들어. 결혼이 민주주의의 무덤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왜요? 뭐로 가나 무덤. 아니, 결혼하게 되면 그래도 한 표는 줘. 부부 각 일표는 나오지. 그것도 뺏기나? 저는 지금 오늘 사상 처음으로 물뚝심송님이 결혼을 안 하신 건 아닐까. 이제까지 거짓말하신 한 표를 준다고요? 나는 그래도 받는 것 같은데. 그런가? 자기 표를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긴. 저는 고대 로마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에 그 집정관 있잖아요. 네. 그게 부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에? 누구랑 누구가? 그러니까 집정관을 2명을 뽑잖아요. 어. 그런데 그러니까 둘이 상대방을 예. 독재관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상대방. 그렇죠. 예. 네. 아, 그래요? 예. 이거 이게 부부 같지 않나요, 왠지?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받아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치죠. 네. 근데 그 둘 다 남자잖아. 그러니까 힘이 없는 집정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독재관으로 임명하길 강요당할 수 있는. 그렇지. 권력이 기울면 그렇게 되죠. 네.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와는 살짝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면 안 된다. 행복하게 살 수 없다. 1인이 50%의 권력을 가지진 않는다. 여간에. 네. 그리고 또한 SNS 활동을 지나치게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분들을 고문하고 계신 정치평론가이자 XSFM의 상임 고문 물뚝심송 정치평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상임 고문이면 뭐 거의 뭐 정규직 아니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안도 못 받았어요. 상임 고문의 반대는 비상임이 아니라 하임 고문. 상중하. 예, 상자가 그 상자가 아니에요. 저임금 고문.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본의 아니게 개업을 하자마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 지금 횟수가 안 붙어 있죠? 횟수 붙은 건 다음 달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존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치평론가들이 앉아서 떠드는, 저희도 앉아서 떠들지만 선거 대비 방송을 이용하고 UMC가 붙어 앉아서 하면 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국가의 실권자이자 선거의 주인공인 국민에게 다만 못해 저희 같은 유사 언론이라도 제 기능을 수행을 하자면은 전해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급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 따님, 시댁, 처가
탱구, 초코 다 제끼고. 타니. 그건 누구야? 저희 장모님이 사드린 게 새로 식구가 된. 종이 뭐예요? 푸들이요. 타니 다 제끼고 연휴의 한 가운데인 5월 5일 어린이날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한국 시간 5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에 시작되는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인 2014년 5월 29일까지 아이고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퇴근 시간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XSFM의 단독 체제로 가장 여러분들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업데이트 시간일 겁니다. 완벽하게 지켜질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 뭘 고해요? 했잖아, 이제. 제가 새 이용을 사왔습니다. 기존의 이용하고는 다르게 잠깐만요. 모든 게 포맷되어 있달까요? 잠깐만요. 아니, 대본을 보라고. 다른 문서? 의자는 왜 이렇게 삐걱거려? 어디 봅시다.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마지막 선택은 아로니아진. 오파코 가죽 아이패드 커버. 헤들초 흑마늘 뭐야 이게? 톳. 헤들초 흑마늘 톳 헤들초 흑마늘 톳 진액이 열심히 돕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나야. 장수호가의 권장식품 토시랑 겁나 좋은 슈퍼푸드 흑마늘로 토듬료를 만들고 있어. 얼마나 좋으면 톳을 정부기관에서 권장하겠어. 그렇다고 만병통 치약은 아니여. 착한 먹거리 해들초 전화야. 전화번호는 다음 편에. 전화번호는 다음 회에. 이런 광고는 처음이에요. 안 알려줘. 전화번호는 안 알려줌. 네. 뭔가 어색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 본인이시고요. 예, 이경식 사장 이후에 두 번째 사장님.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면 평생 하던 사투리 잘 안 되나 봐요. 예, 뭔가 잔뜩 긴장한 듯한. 이게 외지인이 사투리를 어색하게 흉내낸 게 아니라 현지인이 자기 말을 잘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투리도 하나의 언어인데 누구나 다 잘할 순 없지.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기도 뭐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권한이 있다면 당부는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수색과 그러니까 실종자에 대한 수색,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정부나 각 기관의 예와 관련된 조처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잊지 말고 잘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이 영세한 기업에서는, 영세한 미디어 기업에서는 다른 곳에서 시간 때문에 할 수 없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방송, 저희들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다른 어떤 미디어에서도 왜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못하는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유도 역설적으로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잊지 않는 의미에서 이번 달에는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 첫 시간이 영어로는 시어터, 한국 군대말로 번역하면 전구 상황. 저는 아직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한미 연합 훈련할 때 보면은 그 사령관실 같은데 이렇게 theater 이러고 엄청 크게 그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쫙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작은 부대에만 있어가지고. 땡보가 어떻게, 예. 그래서 사단급 상황실도 다 있어요. 그렇구나. 예. 첫 시간에는 전구 상황을 대충 한번 훑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시던 그것은 알기 싫다를 생각하시면 매우 깜짝 놀라면서 재밌어하실지도 몰라요. 되게 빨라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 뭐하는 짓이야? 쓸데없이 빨라요.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다릅니다. 네.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평상시에 이 준비를 했더라도 힘들었을 텐데 아직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마음을 다잡고 이거 준비하려다 보니까 심적, 물적, 시간적 모든 방면으로 다 힘들더라고요. 저는 순진하게 네.
이렇게 복잡한 프로젝트를 준비한 다음에 아이고 연휴를 반납하다니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실제로는 연휴가 아니라 저희는 5월을 반납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래도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할 땡 하고 오버뷰. 선거 일정. 5월 13일부터 공식 선거 일정은 스타트 끊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그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뭐 시국 분위기상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5월 13일이 되면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이 무엇인지 물뚝심송 상임 고문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권자의 네. 명단을 만드는 거죠. 네. 예, 그 명단에 안 들어가면 투표권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명단을 네. 출력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선 대부분 거의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건 참 빠지지 않고 국가는 예. 우리를 잊지 않죠. 만약 그게 뭉터기로 빠져나갔다 이런 부정선거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걸 왜 심각한 문제죠. 짚고 넘어갔냐면 저는 20대 내내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어요. 피선거권은 선거에 나가서 표를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를 받는 거죠. 비선거권은. 맞습니다. 출마 권한.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5일 목요일은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입니다. 실제로 이때 끝나는 거죠. 정식 후보자죠. 네. 예비 후보자가 아니고. 네. 그리고 예비 후보하고 아니면 그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나는 출마를 할 거야라고 내적으로 마음 먹은 사람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한 사람은 그걸 못하지. 아, 그 차이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나눠주는 팸플릿은 못 나눠주죠. 명함. 거대한 저 PC 같은데 걸개 이런 거 보면은 한 1m짜리 크기의 글자로 후보 이렇게 써 있고 10cm짜리 크기로 예비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예비는 조그맣게 숨겨놓죠.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진이랑 안철수, 박근혜 뭐 이런 사람 사진하고 같이 요새는 붙여놓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 되게 상당히 많이 변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전까지는 포토샵이 엄연히 엄존해 있어도 뽀샵질 안 했거든요. 이번 선거부터는 유감없이 뽀샵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놓고 하대요. 그거. 해놓고 다 박근혜 세워놓고 그리고 김한길 세워놓고 걸개가 전부 투샷이야. 혼자 나온 건 없어. 아 근데 그거 논란의 여지가 약간 있는데요. 네. 그 예비 후보자, 예비 선거운동 기간에 아니면 또 뭐 본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도 네. 그 현직 대통령 사진을 함부로 이렇게 막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처벌된다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기준이 아직 불분명한 예, 거예요. 불분명한 거죠. 아직 그 판례도 제대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앞뒤 안 가리는 그냥 세상에 자기가 제일 급한 그 후보자들은 네. 뭐 박근혜 아니라 오바마 사진이라도 걸 수 있으면 걸고 싶어 할 겁니다. 뭐든 가능하겠네요. 네. 마사오님한테 시켜놓은 막 레인보우 멤버들 이렇게 쭉 뒤에 자기 뒤에 붙여놓고 가운데에 서 있고 그러겠네. 그래서 후보들 그거 하고 싶어 해요. 아. 돈이 없어서 못해, 돈이 없어서. 아.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거 해달라고 돈을 주면은 이게 선거 비용으로 잡히니까. 그렇죠. 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만에 하나 선관위에 공정하고 착한 직원이 있다면 그들이 하고 싶었을 얘기를 저희들이 이번 편에는 대신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까지 모든 후보는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마 그 전에 다 걸려 있을 겁니다. 그 선거 벽보는 그 제출해야 된다는 선거 벽보 있죠. 네. 그거는 일종의 그 관보 같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 명의로 붙이는 거.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쫙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나올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선관위가. 네. 그 이전도 안 받고 그 이후도 안 받고 딱 그때 받아서. 그날 딱 받아요? 예, 딱 받아가지고 자기네 찍어서 다 돌리기 때문에 그 선관위 업무 일정입니다. 그건 사실. 예. 그러면 실제로는 한 2주 한 보름 좀 넘게 붙어 있군요. 그렇죠. 벽보가. 예. 그 벽보는 훼손하면 그 형사범입니다. 그렇죠. 예. 네. 가끔 그 벽보 찢어지는 거 보이는데 그 문제 있는 행동이죠. 예. 21일에 선거 벽보 제출 기한이 종료되면 22일부터가 실제 선거 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예비 붙은 거 버려버리고 예. 그때부터 보시는 후보들이 진짜 후보들입니다. 선거인 명부가 그 다음날에 확정이 되고 25일 월요일이 되면 투표소의 명칭 소재지 공고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투표해야 할 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에 그 네. 한번 문제가 됐었죠. 예. 이 투표소의 위치는 각 개인에게 투표 안내, 그 투표 공보와 함께 네. 우송이 됩니다. 집으로 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고
뭐 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전에 이제 이거를 못 보게 한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서 다운시켰던 네, 당일날 아침에 그렇죠. 예.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예. 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밝혀냈던 언론들이 고맙기도 하고 다행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탄핵감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늘 흉흉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재보선 때 그걸 막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이번엔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선거질을 하고 여러분들은 시끄러운 출근길을 보내시고 5월 30일 금요일이 되면 이틀간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죽도록 강조하던 그때입니다. 사전투표 얘기는 진짜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했었죠. 네. 쉽게 얘기하자면 전국 어느 곳에 투표소를 가더라도 자기가 속한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네. 그게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네. 예. 온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예.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기능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일이죠. 네.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23회였던가요? 24회에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대로 최대한 많은 참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예. 직접 가서 보셔도 보통 컴퓨터 모르시는 분들은 컴퓨터가 뭐 하는지 보면 모르시잖아요. IT 전문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아니다. IT 전문가 여러분들이 좀 가십시오. 근데 현재 정당의 당원이면 예. 불가능한 건가요? 참관이 불가능한가요? 그게 참관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별로 들어가잖아요. 정당 참관인이라는 게 있고 그건 정당 소속이 가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리고 그거 말고 더 좋은 것은 투표 요원, 개표 요원 자봉으로 신청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당 소속이면 안 돼요. 탈당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런 사람들은 가서 직접 일을 해주는 거고 네. 네. 정당 참관인으로 가면 이제 보기만 하는 거고 네. 볼 때 뭐 IT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사람들 표정만 보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기가 인상도 더럽고 성격도 더럽다.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 적극 권장합니다. 그렇죠. 5월 30일, 31일도 투표 시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 4일 선거일과 같을 겁니다. 예, 늘렸어요. 6시부터 6시로 알고 예. 있습니다. 12시간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따라서 사흘 중에 하루고 그리고 5월 30일, 31일에는 아무 데서나 하셔도 예. 잠시 후에 공익 광고가 나오겠지만 어떤 몰지각한 시민이 묻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도 되는 거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할 때 꼭 하나 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오히려 6월 4일 투표 본일 당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 지역구에서 그때 자기 집에 가야 됩니다. 자기 집 근처에 투표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부재자 부재자 투표 투표 신청하는 이런 걸 다 대체하는 거잖아요. 부재자를 대체해버린 거죠. 네. 이제는 진짜 부재자가 남긴 남았는데 네. 이제 그건 명칭이 거소투표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나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네. 사전에 신청하면 투표 선관위원들이 찾아갑니다. 집으로. 투표를 받으러. 그리고 선상 투표 이런 것도 아직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얼른 우리가 생각해봐도 보통 이제 투표의 한 7, 80%가 6월 4일 당일에 이루어질 텐데 그걸 아무 지역에서나 할 수 있게 하면 뭐 놀러 왔다가 명동 이런데 페라가모 매장처럼 막 미어터지고 이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6월 4일 당일에는 자기 지역구에서만 일합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왜 그래야 하냐면은 그때 투표한 투표 용지 있잖아요. 네. 이거 개표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속한 지역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용지를. 그렇죠. 예. 당일날 근데 다른 데 가서 투표를 해버리면 당일날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30일, 31일 날 투표한 것은 그 사이에 해당 지역구로 다 우송이 되는 겁니다. 네. 투표용지가. 저는 그것도 참관인이 좀 같이 타면 좋겠다는 생각. 겁나죠. 그거 아마 그 우편으로 갈 겁니다. 우체국이 원활할 거예요. 우체국이. 예, 근데 특별 우편물로 취급하겠죠. 예. 그 부분은 좀 걸리긴 걸려요. 예. 예. 그럼 사실 부재자 투표를 그냥 투표소에 가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하여간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로스 제타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키 마스크를 쓰고 들이닥쳐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해요. 그 부분 하나는 걱정되네요. 전국적으로는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저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 관심도 있고 무사히 치러지길 바라면서도 뭐 이게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고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는 그러니까 뭐 큰 것은 작은 거든. 그렇죠. 뭐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리고 또 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나 문제의 방향을 잘못 이해한 그렇죠. 언론에서 잘못 터뜨리면 또 제도 자체가 뭐 폐기될 수도 있는 위기. 선관위 직원분들을 몇 번 만나 뵀었는데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처음 하는 거니까 전국적인 긴장- 규모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긴장한 만큼 제발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무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로스 제타스에게 습격당하지 마시고. 물론 하루가 더 남아있어요. 6월 4일에 선거가 끝나면 6월 16일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선거 비용 보전 청구 기한. 예. 네. 뭐요? 이건 또 뭡니까? 우리나라는 공영 선거잖아요. 공영 선거. 살아남은 사람들의 파티랄까. 죽은 사람도 파티해요. 아, 그날. 네. 네. 그러니까 선거의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서 그 날짜까지 청구해라. 아, 영수증. 아, 맞아. 선거 영수증. 영수증 다 모아가지고 청구해라. 그럼 선관위에서 그걸 심사를 합니다. 네. 이거는 합법, 이거는 우리가 줄 수 없어. 뭐 막 이렇게 딱 심사를 해가지고 예. 어떤 경우는 청구 금액을 다 주고 어떤 데는 조금 깎아서 주고 네. 또 어떤 후보자들은 청구 금액을 과다하게 계산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아, 네네네. 그렇답니다. 그러기도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새누리당이나 그 새민연 같이 거대한 당들은 큰 네. 정당들은 실제 선거 비용을 더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더 많이 씁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법정 선거 비용 한도 내에서만 선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럼 더 많이 썼으니까 그 대신 이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보전 받아봐야 손해를 보게 되는데 네. 군소 정당들은 법정 선거 비용도 다 못 씁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돈이 없기도 하고. 아, 일단 내가 선불을 먼저 써야 되니까.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나중에 예. 보전받는 건데 예. 당장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 법정 선거 비용을 다 못 쓰고 예. 못 쓴 김에 그냥 가로라도 표현이 이상하네요. 가짜로라도 영수증 막 조작해서 더 올리면 선거에 돈을 다 줍니다. 네. 그럼 돈 버는 거죠. 아, 진짜 그러기도 하는군요. 예를 들어서 뭐 후보자네 집에 있는 TV를 갖다가 선거 캠프에 갖다 놓고 썼다. 네. 그 TV 가격 신청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양심적으로 감가상각을 예. 적용하여. 그래서 뭐 한 100만 원짜리 TV만 30만 원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고사 나왔다 그러면서 예. 그런 돈도 줘요. 네. 실제로 샀을지도 알 수도 없잖아요. 그 네. 저게 안 되는 거죠. 전체 액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꼬장꼬장 해보고 네. 좀 적다 싶으면 그냥 어지간히 다 주거든요. 그렇죠. 이 예. 사람이고 불쌍하다, 이게 일도 많잖아요. 이 예. 양반들도. 예.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혹은 이제 뭐 저 은행 같은 데에서 뭐 국민들을 상대로 역대출 뭐 이런 제도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살기 맞아요. 힘든 사람들이 좀 그렇죠. 뻥튀기에 좀 먼저 예. 이제 큰 돈 푼 다음에 예. 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땡 하고 오버뷰. 예비 후보자 통계 자료. 예비 후보자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거는 뭐 오버뷰로서 큰 의미가 없는 듯도 하지만 숫자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파다 보면 10개 한 100개 보다 보면 가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우선 그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지방동시선거는 워낙에 또 사람을 되게 귀찮게 하고 수많은 이름들로 더 어지럽게 만드니까 맞아요. 괴로울 수도 있는데, 그 개념은 아예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한 걸 하여, 예. 신문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구시군의 장선거라고 요즘 이름이 바뀌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게. 네.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이라고 옛날에 부르던 시도의회 의원이 있고요. 예.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라고 불리던 구시군 의회 의원이 있어요. 여기까지 4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교육원 선거는 전국적으로 있다가 네. 이번에 다시 없어진 겁니다. 근데 제주도는 계속 가져가고 있죠. 제주도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네. 제주도만 예. 전속하는 거군요. 제주도는 특별광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좀 다릅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교육의원 이야기는 아마 이용이 나중에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건 교육감 선거가 하나 있고요. 투표장 가서 찍어야 할 투표용지는 2장이 더 있죠. 네. 정당별 비례. 그렇습니다. 예. 의원 선거기 때문에 쪽수가 예. 많진 않으나 예. 있습니다. 정당별 비례가 있습니다. 정당 투표를 해야 됩니다. 광역 의원이요? 예, 광역, 기초 둘 다. 둘 다 비례가 있습니다. 네. 시도지사 선거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수가 곧 뽑는 사람의 수일 겁니다. 선거구 17, 그리고 뽑는 사람은 17명이고 현재까지 등록 예비 후보자 수는 96명 중에서 21명이 사퇴 사망 혹은 등록 무효를 해서 75명입니다. 경쟁률이 4.4대 1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서울 8대 1이고요.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2대 1입니다. 저도 그 숫자를 봤는데 바뀔 겁니다. 이게 그 새누리당 경선 과정이 끝나면서 대폭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뀐 것들을 저희들은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편의상 앞으로는 기초단체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선거 구수가 226입니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보다 더 셉니다. 정수가 226이죠. 그렇다면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예비후보 수는 1207명으로 5.3대 1입니다. 역시 가장 높은 곳은 서울 7.8대 1이고요. 가장 낮은 곳은 대구와 울산이 동시에 3.4대 1입니다. 예, 시도의 의원 선거구수 705개. 이 정수라는 건 그거죠. 뽑히는 사람. 네. 선거구수가 705개, 정수 705. 예비 후보자 수가 2,736명인데 여기서 사퇴 사망 등록 무효한 사람이 229명. 그래가지고 지금 2,507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 있고요. 경쟁률은 3.6대 1입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5.8대 1을 기록하고 있고 서울이 제일 높잖아. 서울은 4.5대 1이에요. 광주가 5.8대 1이고 이 형 믿죠 뭐. 가장 낮은 곳은 울산광역시네요. 2.5대 1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울산광역시 편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울산광역시는 앞으로 우르르 후보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하루가 다르게 바뀔 숫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바뀌고는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일정 중에서 네. 정식 후보자 등록 그 기간이 지나야 이게 고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계속 바뀔 겁니다. 네.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수는 1034개입니다. 뽑는 의원의 수는 2519명입니다. 등록 예비 후보자 수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6505명이고 경쟁률은 2.6대 1입니다. 모두가 2.5대 1에서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이게 선거를 해가지고 2, 3위까지 끊는 거죠. 지역마다 그 의석 수가 다르고 그 인구비례에서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순위 뭐 그렇죠. 상위 몇 등에서 끊는 거죠. 몇 등까지 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거기가 비례대표 몇 명 붙여준다. 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교육감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17명을 뽑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예비후보자 수가 88명입니다. 경쟁률이 5.2대 1이고요. 경기도가 현재까지 12대 1로 가장 높습니다. 전라남도와 예. 대구광역시가 단수 후보입니다. 네. 그것도 바뀌겠죠? 저는 같을 것 같아요. 참 이번 교육감 선거는 네. 투표용지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왜요? 보통 투표용지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한 명씩 가로로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쓰지 않습니까? 네네. 뭐 1번 누구, 2번 누구. 네네네. 근데 교육감 후보는 교호 투표제라고 해서 교호? 예, 일단 투표 기호가 없고요. 1, 2, 3, 4번 기호가 없고요. 그 위치도 랜덤하게 주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랜덤하기 때문에 세로로 쓰면 이제 맨 위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가로로 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홍길동 이렇게 세로로 쓴 것들을 가로로 배치를 해서 순서는 다 뒤바뀝니다. 네. 그 모든 투표용지가 다 랜덤인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랜덤이죠. 랜덤. 예, 뭘 모든 그러면 내가 서울시 교육감 뽑으러 왔는데 랜덤으로 부산시 교육감 뽑아야 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번호를 1번을 뽑는 걸 로또라고 불렀잖아요. 이제까지 교육감은. 맞아요. 예, 그게 교육감은 정당 후보가 아닌데 사람들이 다 1번이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고 2번이면 민주당이라고 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번 뽑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발통문이라는 게 나온 건데 사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사발통문 형태로 예. 이렇게 휠 오브 포춘을 돌려가지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파산 까만 거.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후보자들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땡하고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마지막 선거.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5명을 뽑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돼 있는 후보자 수는 10명이고 다 쨍쨍하게 살아남으셔가지고 경쟁률 2대 1입니다. 나중에 제주특별자치도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광고 듣고 아로니아진 오파코 가죽 광고 듣고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데이터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가사노동과 학업, 직장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 한국에서 구라파의 맛과 향을 덤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아로니아가 챙겨줘요.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 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그 뭐지? 서칭포 슈가맨 보셨어요? 아니요. 그 로드리게스라는 양반이 네. 시의원인가? 그 카운티 카운티 의원 선거. 예, 거기에 나갔는데 후보가 뭐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이름에 오타가 나 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선거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잘 치러지는 편이에요. 또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이야기를 물뚱님 입으로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이미 선관위 알바시잖아요. 교황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다시 그럼 우리나라 선거는 기술적으로는 잘 치러지고 있는데 왜 못 참으세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제6회입니다. 제4회와 5회의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버뷰. 제4회, 제5회 선거 결과. 시도지사 선거에서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정족수가 하나 부족했죠. 세종특별자치시가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랬죠. 16명의 당선인이 당연히 나왔을 겁니다. 한나라당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상북도를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아, 진짜요? 그때 기억나죠?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그 민주당이 약진을 했죠. 네. 그리고 그때도 살면서 처음 경험했던 강남 몰표. 네. 그게 아니었으면 서울도 뺏겼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명숙 후보가 거의 우세하다가 네, 그랬죠. 서울의 강남 몰표와 그리고 민주당은 7자리를 해 먹었고요. 인천 송영길 시장이 됐죠. 예.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북 그리고 사실상의 민주당이었던 경남까지 합해서 나중에 입당을 하게 되지요. 네. 공식적으로는 무소속이었고, 네. 예, 사실상 민주당이었던 그리고, 김두관. 예.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 경선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죠.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자유선진당 예, 여몽철 현 시장이 당선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정말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당시의 무소속 후보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우금민 후보. 네. 예전에는 한나라당에 계시던 분이 5회 당선되고 민주당에 들어가셨죠. 제주도는 정당 구분이 크게 영향을 못 주는 지역색이 강해요, 되게. 여기를 괜당이라고 하던가요? 괜당. 예, 괜당이라고 하죠. 괜당이란 말을 설명을 좀 할까요? 그죠? 네. 표현할 말이 없어요. 대체할 말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제주도로 이사 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그 텃세가 있는데 그 텃세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렇죠. 육지 사람에 대한 미묘한 게 있습니다. 미묘한 뭔가가 있다. 근데 이런 걸 제주도에서 괜당이라고 한대요. 텃세를 괜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친한 거.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배척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게 침탈을 많이 받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알게 모르게 도민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표면적인 배척은 아닌데 약간의 불이익 같은 게 존재하죠. 제주도 편에서 또 한 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5회의 구시군 의장 선거 결과는 역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졌습니다. 시장과 군수를 합해서 82명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92명, 그리고 그때의 가장 큰 엑스펙터였던 자유선진당이 13명을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구청장을 해서 3명이 나왔어요. 울산에 1명, 인천에 2명, 그리고 무소속 36명이었습니다. 국민중심연합 1명, 미래연합 1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년이 지났네요. 그 당시 미래연합이 진짜 추억의 이름이네요. 그리고 4회로 넘어가지요. 왜 5회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패배 혹은 그냥 반반하게 진 건데도 참패라고 부를 수밖에 없느냐는 제4회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나옵니다. 당시에도 16자리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단 한 곳, 즉 전북을 가져가고 그러면 전남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민주당이 가져갔죠. 네. 민주당이 있었으니까. 정통 민주당의 전신. 이때가 몇 년도죠? 2006년도. 6년. 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을 한나라당이 12자리를 싹쓸이 해갔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제주도는 제외합니다. 광주랑 전남을 민주당이 가져갔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항상 이게 중간평가의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당시 열린우리당은 그 도가 좀 지나쳤어요. 네, 그러네요. 참패를 했었죠, 아주. 네.
구와 시와 군의 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서울과 인천에서 한 자리도 못 얻은 것과 더하여 경인권에서는 유일하게 시장 한 사람을 내고 19자리를 가져갔고 한나라당이 155, 민주당이 20, 그리고 충청도 어귀에는 국민중심당이 7, 무소속이 29명이었습니다. 사회는 그랬고, 근데 앞에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의 상황하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하는데 보통 승패가 비슷했어요. 그랬던 것 같더군요. 전통적으로 보면 비슷하죠. 네. 이쯤에서 알아보는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할 걸 그랬네. 지금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 6회 도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이야기를 잠깐만 또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버뷰.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정당별 후보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정당별 현재 광역자치단체 예비 후보자를 보시면 새누리당이 28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7명, 그리고 후보를 그 외에 가장 많이 낸 당은 통합진보당입니다. 이미 단수의 후보들이 다 옹립되어 있습니다. 15명이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의당은 정말 돈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나? 선관위에 걸리나? 돈 없다는 얘기 왜 못해요, 그죠? 돈 없다는 얘기는 해도 되죠. 5명을 냈습니다. 많이 냈네요, 그 정도. 네, 시장과 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를 5명 냈고요.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에 냈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나쁜 이미지로 느끼고 계신 사실은 알고 보면 진보신당, 노동당에서도 2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쓰는, 근데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녹색당은 아직까지는 광역자치단체 후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5명의 무소속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멋진 당명이 보입니다. 한나라당 이 2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편과 서울시편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당은 저희 방송에 다룬 적이 있죠. 그렇죠. 이용이 짚어준 바 있었습니다. 예, 대선 때였나요? 네. 그 한나라당. 네. 그리고 아직 얘기가 지금 안 끝났어요. 그 한나라당이 있고요. 그 옆에 새정치 국민의당. 야, 대단한데? 에이,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려면 새정치국민의회라고 지었어야지. 새정치국민의회 좋다. 새정치국민의당이 무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취재가 들어갔어요. 그거 참. 이 당은 2012년에 우리가 그것은 알기 싫다요 처음 시작할 때 창당된 그 한나라당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당은이라고 말하고 그 당은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매치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의당은 원래 한나라당이었다가 둘이 갈려서 나온 당입니다. 분당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당이 갈린다는 건 어찌 보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치열한 어떤 그 이념이든 이권이든 간에 어떤 치열한 간에 활발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네. 이합 집산을 거듭한다면 만약에 더 건강해지겠죠. 네. 그렇죠. 이 새정치국민의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용휘 씨라는 분입니다. 이름도 멋지네요. 네. 이분의 역사가 화려합니다. 제4회 지방선거 때 고건 전 총리를 예. 대통령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와서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데 시퀀스는 고건 총리가 이를 쌩까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고건을 영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지난번에 문재인 지지했잖아 그 한나라당이. 예. 그 이듬해 2007년에 한나라당 17대 대선의 대통령 예비후보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사이버 문화위원장이라는 걸 맡아서 활동했어요. 따라서 재산은 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정식으로 임명장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러네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자기가 명함파서 갖고 다녔을, 이거 아니구나, 이러면. 예. 이듬해 2008년에 자유선진당에 입당을 합니다. 입당을 했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총선에 출마도 해요. 그리고 2010년에 자신이 옛날에 어디 이렇게 제가 그저께 한 사업자 등록 내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서 A4 하나 써주면 당을 만들어주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었던 당이 있었대요, 자기가. 네. 거기 복당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고 네.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현 대통령의 사촌 오빠인 박준홍 씨와 손을 잡고 당 이름을 친박연합 으로 고쳐요. 이 아저씨 전문가네. 그리고 사무총장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친박연합은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에요. 친박정희 연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철학과 일관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일관성이 예. 있네요. 예. 예. 멋진 그리고 2010년에 또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대표가 박준홍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예. 그 사람하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용휘 씨하고 네 분이 일어났어요. 예. 파벌이 갈립니다. 그렇지. 어. 당내 권력 투쟁이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성명서 내고 탈당하고 성명서를 이용의 이야기를 따르면 뭐 다음 카페에 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탈당을 하고 뭐 법적 대응하고 뭐 이러려다가 포기하고 신당 창당합니다. 박준홍 씨라는 분이 대구시 비례대표 시의원에 당선된 주 모 씨한테 공천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돼요. 그 이후에. 공천원금까지. 그리고 징역 2년 선고받고 그래서 이용희 씨는 박준홍 씨하고 결별한 다음에 영남신당이라는 이름의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창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2012년 총선까지 준비가 다 안 끝나서 네. 자유평화당이라는 당하고 합당을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들 M&A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비웃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렇습니다. 당 이름이 워낙 다양해서. 그래서 합당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잘 알려주셔야지 안 그러면 뭐 50년대 일어난 일 같잖아요. 네. 2011년에 예. 정당 이름을 자유평화당과 합당을 해서 영남신당 자유평화당으로 고칩니다. 네. 이제 아예 당 이름 두 개를 붙였어요. 네. 그런데 그 이용의 예상대로 이 당 안에는 환파들이 있잖아요. 진짜? 아니 환파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 환파 계열 측이 예. 창당을 새로 했으니까 당원 단결을 고쳐야 되는데 당원을 못 고치겠다. 뻗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수복을 위해 뭐 이런 게 들어갔나?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 창당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영남신당 자유평화당 예. 당시에 2010년에 한나라당이 예.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자마자 예. 영남신당 자유평화당은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바꿉니다. 맞아요. 그 한나라당 이름을 새치기 한 거지 이제. 네. 저쪽에 버리고 가니까. 아니죠. 버리고 가니까 주워 쓴 거지. 아니죠. 어떤 순수한 그 이름이 좋다고 우연히 느꼈을 뿐. 그리고 새책이라고 한이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주워쓰는 얘기예요. 환나라당이라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이 새누리당이 그때 이제 깜짝 놀랐죠. 이 한나라당의 저력을 보고. 어. 왜냐하면 선거법이 저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그리고 선관위한테 유권 해석을 부탁했더니 이런 법은 모른다. 뭐 금지가 없으면 되는 거지 뭐.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파란만장하네요. 그러니까 요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대요?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총선 때 정당 득표율 1%가 안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페 한나라당이. 예, 그렇겠죠. 근데 보통 이제 정치적인 색이 확실한 당이면 나중에 재창당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당이면 여러 당이 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각자 이번에 하나씩. 처음 알았어요. 분할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물뚱님이 트윗한 거 칼로 베었더니 8개가 되어가지고 죽진 않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분열됩니다. 해체된 뒤에. 네. 새 한나라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환파 측의 이용휘 씨 측은 예. 영남 신당에 예전에 있던 당원들을 모아가지고 예. 희망 한나라당을 만들어요. 저쪽은 새 한나라당. 이거 네. 이쪽은 희망 한나라당. 네. 이거 비잔틴 제국 멸망 이후에 마치. 희망 로마, 새 로마. 뭐 오스만 제국하고 러시아가 그 로마 제국을 칭하는 짜로.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리고 이용이 당시에 우연히 보게 되었던 그 다음 카페의 한나라당이 희망 한나라당이었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당이 그 당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거기가 주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죠. 2013년 6월 28일로 올라옵니다. 희망 한나라당이 새정치국민의당으로 개명해요. 결의해요. 새정치국민의당. 약칭은 새정치당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새한나라당이 예, 그 지금의 한나라당입니다. 다시 한나라당으로. 이 두 당이 당당히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올렸어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그것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오, 예. 어디? 아, 가만히 어딘지 다시 모르겠어요. 확인할게요. 제주하고 예. 그러니까 새정치국민의당은 예. 제주 예. 그리고 한나라당은 서울하고 서울시장하고 예. 세종시장이에요. 한나라당이 확실히 더 세. 줄인 거야, 줄인. 예, 주르네. 알토란 같은. 알토란 같은 곳을 공략하네요. 어제 그 SNS 개통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정미용 씨. 네. 정미용 서울시장 예비 후보. 그거 경선 컷오프 되면서 잘렸으니까 끝났어요. 정미용님. 예, 정미용님. 그분 차라리 이런 당을 좀 알아보시는 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곧 가실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이분들이 아직 그 업력이라고 해야 되나? 공력이 아직 덜 쌓였다.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력이 좀 덜 쌓여서 그렇지 이 계열로 조금만 더 참고 정진하시면 한 10년, 20년 뒤에는 이런 어떤 정치 세력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정당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진 않죠. 네. 이렇게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명맥을 이어왔다는 건.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고. 예, 예. 경험이 쌓이고. 그렇죠. 우리가 되긴 뭐가 돼. 안 돼. 그리고 뭐 변희재 씨, 정미용 씨 이런 분들을 영입하면서 어떤 전국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안 된다니까. 된대요, 이용말로는. 예.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5월의 특집 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첫 회 오버뷰는 순전히 이 새 한나라당과 새정치 국민의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것 같이 돼버렸네요. 네, 저희들이 오파쿠 가족 다이어리 광고만 듣고 와서 사전투표와 참관법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오늘 순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폭풍간지 가죽 커버를 런칭했습니다. 흔한 소가죽이 아닙니다. 웬만한 명품 브랜드에서도 감히 사용하지 못하는 중세 유럽 장인들의 모두질 방식으로 만든 베지터블 오파코 가죽입니다. 어머, 이건 사야 돼. 저희들 아까 밖에서 물뚝심송 상임고문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 한나라당과 희망 한나라당을 만든 주요 당직자분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이나 비슷하다 하는 일이 어떤 점에서요? 누구한테 욕인 거예요? 서로 비난하겠죠. 네. 한나라당과 새정치 국민의당 당직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잘 된다는 보장 없지만. 한나라당으로 하는 게 좀 더 민족의 정기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정식으로 제안해 보세요. 예. 새 환나라당. 예. 나중에 또 갈리고 희망 환나라당. 그러다가 이제 새 뭐 희망 이런 거 말고 뭐 고저로다 해서 고가 들어가게 되면 고환나라당. 우리 지난 5대의 고오환 후보 얘기. 고한나라? 마선님 그거 모르죠? 저 고오환 지방의회 저 후보하고 도의회 후보 중에 전국을 통틀어서 고오환 후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가장 멋진 점 뭔지 알아요? 2명이에요. 하나면 이상하잖아. 고오환 씨가. 네. 아주 그러지 마. 그 두 분은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뭐 김성기 씨 이런 분이랑 같이 저기 가서 그래 양쪽에 010이에요. 우리 왜 이런 얘기해? 자, 저 대본 끝내죠. 예. XSFM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가 준비한 특별기획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은 5월 6일 오늘의 전구 상황 방송을 시작으로 내일 오후 강원도 5월 7일입니다. 어버이날 5월 8일 전라북도 5월 9일 금요일 전라남도 5월 12일 월요일 광주광역시 5월 13일 화요일 대구광역시 5월 14일 수요일 경상북도 후보 경선이 모두 마무리되는 5월 15일에는 지금까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중간 점검 곧이어 같은 날 저녁에는 울산광역시 5월 16일 금요일 경상남도 5월 19일 월요일 부산광역시 5월 20일 화요일 충청남도 5월 21일 수요일 충청북도 5월 22일 목요일 대전광역시 5월 23일 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 5월 26일 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 5월 27일 화요일 인천광역시 5월 28일 수요일 경기도 5월 29일 목요일 서울특별시까지 총 21회 매일 하루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의 모든 광역단체장, 모든 기초단체장,
모든 교육감, 눈여겨볼 만한 광역 기초 교육의회 후보들의 정보를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네.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가 첫 회 방송을 나간 이후에 이용이 읽은 가장 긴 문장이었습니다. 막 숨이 가쁘게 이렇게 읽어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좀 애처로웠어요. 네. 예. 시옷 발음을 듣고 있으면 입안에 있는 비닐을 떼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요? 시옷 발음이. 어려워. 그 성우들이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것도 그거예요. 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대한민국 영토 영해안에 살고 계신 국민 여러분 트위터 제보를 받습니다. 해시태그 IDWK, 해시태그 그알실을 달아서 자신의 선거구에 대한 얘기 혹은 뭐 지나가시다가 보신 다른 선거구에 대한 얘기도 좋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알게 되신 새로운 이야기 등을 진행하는 저희들과 더불어 청취하시는 모든 여러분 트위터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해시태그를 검색하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부디 나눠주십시오. 그 지역구 가보면 지역구민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저 사람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복수하려고 출마하는 거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검증이 돼야 방송을 하지. 뭐 삼각관계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가 전국을 다루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미진할 것입니다. 예, 미진하고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잡아내 주세요. 네. 예. 부탁드립니다. 진짜 유권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선거가 오히려 지방선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은 긴 말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시작부터.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5월의 특집 방송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1회 오버뷰 시간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오후에 강원도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UMC였고요. 물뚝심송 시사평론가와 상근 이용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란 말은 처음 해보네. XSFM입니다. I, D, W, K